1974년 초봄의 어느 날, 제가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던 날엔 온 가족이 모여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가슴이 자꾸 울렁거려 되도록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극이 될 말은 하지도 듣지도 않으면서 가족들과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심 식탁에 앉은 아버지가 애써 참고 있는 우리 가족 모두의 감정에 불을 붙이는 말을 하였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네의 그 자리가 비겠구나. 그 바람에 참고 있던 가족 모두의 눈물샘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외할머니도 훌쩍이시고 어머니도 그렇게 울려면 나가 하면서도 눈물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동생은 아예 뛰어나가 한동안 실컷 울다가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눈물바다의 책임을 느끼셨던지 아버지는 말끝을 흐리며 한마디 더 하였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아래만 바라보며 열심히 국을 뜨시던 아버지가 고개를 들자 역시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족들이 몹시도 이별을 아쉬워하는 가운데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짐을 풀고 학교의 분위기를 익혀갈 때쯤 저는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마침 방학을 맞게 되었고 바캉스철이면 프랑스 사람들 대부분이 해외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 집을 비우는 터라 저는 고국으로 휴가를 떠나온 셈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몇 년 만에 만나는 것처럼 반기셨습니다. 그때 마침 손님을 만나고 2층으로 올라오셔서 기다리고 있던 저를 향해 두 팔을 벌리셨던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도 사진같이 눈앞에 생생합니다. 흰 갑사치마 저고리를 입고 계셨던 그 모습은 제게 천사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개학날이 임박해 다시 프랑스로 떠나던 날, 너무 서둘렀던 탓인지 청와대 문을 막 나서면서 잊은 물건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다시 돌아와 2층 제 방으로 올라가니 어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뜻밖의 다시 들어선 저를 보고 많이 놀라면서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딸의 얼굴에 몹시 반갑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말도 더 하지 못하고 급하게 층계를 뛰어내려 오는데 어머니도 저를 따라 뒤에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떠나는 저를 향해 어머니는 오래도록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나무 울타리들이 죽 늘어선 사이에 서서 오래도록 손을 흔들던 어머니. 그것이 제가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국을 떠나고 식구들을 떠나 프랑스에 머문 지 얼마 지난 날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차마 말할 수 없었는지 그저 어머니께 급한 일이 생겼으니 빨리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지방에 있었는데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밀려드는 두근거림과 불길함에 마음을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행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도착한 저는 신문 가판대에서 어머니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보았습니다. 그 외국 신문은 자세하게 한국 소식을 전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사진과 함께 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다니. 너무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부모님의 사진과 기사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것이 내 어머니에 관한 일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순간 마치 고압 전류에라도 감전된 듯 강한 전류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순식간에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프랑스에서 서울에 도착하기까지 눈물이 그치지 않았고 시간도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동경에 잠시 비행기가 머물렀을 때 저의 충격을 달래고 위로하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김포공항에 내리니
아버지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비행기 밖으로 보이는 홀로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게 고독하고 작게 보였고 제 마음은 그 모습에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이 갈 만큼 아버지 얼굴은 헬쓱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도착하기를 많이 기다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채로 접견실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들만을 남긴 채 하늘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엄마는 항상 자제해 라고 말씀하던 어머니, 결의를 위하여 또 불우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던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시던 그날 어머니 일정은 몹시 바쁘게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전 10시부터는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행해지는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11시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개통되는 지하철 개통식에 그리고 저녁 6시 반에는 광복절 경축연회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광복절 경축식장인 국립극장에 도착한 것이 정각 오전 10시. 대극장에는 이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단상 바로 아래에는 시립교향악단이 왼편에는 성동여자 실업고 합창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단상에 오르자 경축객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고 10시 6분에 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식순에 따라 국민을의 애국가 제창이 행해졌고 대통령의 경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경축사의 내용은 특히 평화통일 3단계의 기본 원칙을 밝히는 것이어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축사가 시작되고 얼마 뒤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식장 안 사람들은 총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굉음 정도로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역시 총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하여 경축사를 낭독했습니다. 다시 또 총성이 울렸고 연이어 아래층 중앙 뒷줄에서 누군가가 단상을 향해 갑자기 뛰어나오면서 계속 총을 쏘아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연단 뒤로 몸을 피하고 경호실장이 괴한을 향해 응사하는 등 한순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상의 인사들이 모두 몸을 피한 채 어머니만이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의연한 자세로 있던 어머니의 상반신이 어느 순간 왼쪽으로 기울어졌고 조금 후 경호원과 객석의 유공자 가족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하여 무대 뒤로 나갔다고 합니다. 범인이 잡히고 장례가 정리된 뒤 아버지는 다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경축사를 끝까지 마친 후에야 허리를 굽혀 어머니가 떨구신 고무신과 핸드백을 주워서 퇴장하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버지는 어머니가 가벼운 부상을 당하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간 어머니는 5시간 40분간의 대수술을 받고도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고 어머니의 유해는 저녁 8시 15분에 청와대에 도착하여 평소에 어머니가 민원을 듣고 국민들을 만나던 접견실에 안치되었습니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올려다본 그날 저녁의 하늘은 온통 벌건 빛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하늘이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 했다고 합니다. 빈소는 나와 동생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새벽마다 빈소에 내려와서는 통곡을 하였습니다. 유해를 모셔둔 휘장 뒤로 가서 관을 어루만지며 영수 하고 유리창이 떨릴 정도의 큰 소리로 통곡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가 휘장 밖으로 나왔을 때는
온 얼굴이 눈물로 얼룩져 바라보는 사람 모두가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서거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문객 속에는 보행이 불편해서 업혀온 사람, 90의 나이에 자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온 노인, 50리 버스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 분양하는 아낙네 등 정 많은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도움으로 자활의 터전을 닦은 군경 미망인과 나환자들, 신문팔이나 구두 닦기 등의 불우 청소년이 분양하며 통곡하는 모습은 우리 가족의 슬픔에 자상한 영부인을 잃은 국민들의 슬픔이 더해지는 비통한 광경이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새의 사람들이 손에 국화꽃 한 송이씩을 들고 떼약볕에 얼굴이 벌겋게 익은 채 달려와서는 흐르는 땀을 씻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오열하는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강렬한 햇볕에 혹시라도 들고 온 국화꽃이 시들까봐 치맛자락에 감추며 달려온 이도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조문객 수가 늘어 어머니 빈소에는 문상이 시작된 16일부터 18일까지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30여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있는 삼천동이 조문 인파로 뒤덮일 정도로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던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사랑을 남기고 갔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74년 8월 19일 어머니가 10년 9개월 동안 지내시던 청와대에서 가족들과 이생에서의 마지막 이별을 고하던 날입니다. 발인식이 시작되자 아버지가 먼저 묵념과 분향을 하고 나와 동생들이 차례로 분향한 뒤 나란히 서서 이승을 떠나는 어머니를 애도하는 묵념을 올렸습니다. 발인식을 마친 영구차가 영결식장을 향해 떠나자 아버지와 우리 남매들은 복받쳐 오르는 설움을 애써 누르며 영구차의 뒤를 따랐습니다. 차가 서서히 청와대의 정문에 가까워지자 아버지가 영구차의 뒤를 손으로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 마지막 작별을 고하듯 정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자 아버지는 영구차를 다시 천천히 쓰다듬었고 차가 움직여 정문을 넘어설 때에야 비로소 차에서 손을 떼며 눈물을 닦고는 영구차를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청와대 정문에 서서 못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니와 영원한 이별을 했습니다. 길 가득히 모인 시민들 사이로 영구차가 빠져나오자 국민들도 슬픔을 참지 못했습니다. 부녀자들이 땅에 주저앉으며 통곡을 하고 한 노인은 세상에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느냐며 가슴을 쳤습니다. 옆에서 달래던 사람들까지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영결식장으로 향하는 길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영결식장에 도착하여 식이 진행되면서 고인의 육성이 흘러나오자 숙연했던 식장이 다시 오열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온 국민이 어머니의 잃은 슬픔을 한 마음으로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영구차가 한강을 건너 장지인 동작동 국립묘지에 도착하고 어머니의 관이 땅속으로 서서히 내려지고 헌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리 길지도 않은 50년의 삶도 다 채우지 못하고 땅속에 묻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삼남매의 마음엔 비통함과 서러움만이 가득해서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를 이렇게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구나 하는 허무한 생각만이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보자마자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다 함께 어머니가 쓰던 접견실로 들어가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엔 어떤 위로의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마음껏 울고 슬퍼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날의 아버지 모습에서 저는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우리의 슬픔과는 또 다른,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인생의 가장 큰 지지자를 잃었으며 나란 일의 큰 동반자를 잃은 엄청난 무게의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한동안은 가슴이 뻥 뚫린 듯 했습니다. 마치 제 가슴의 심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팔다리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다가도 문득 바라본 하늘에 변함없이 찬란하게 떠있는 태양을 보면 태양은 저리도 변함이 없는데 어머니만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구나. 차디찬 흙 속에 홀로 누워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딸을 먼저 저 세상으로 앞세운 외할머니도 몹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가끔씩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슬퍼했습니다. 딸을 잃은 외할머니의 슬픔 역시 엄청난 충격과 고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어머니의 죽음을 인정하게 되었지만 차마 어머니가 저격당하는 모습이 담긴 텔레비전 장면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총탄에 맞는 그 순간까지 단아하게 앉아 있었다는 어머니의 모습을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의 사주를 받은 조총련계의 문세강이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저 세상으로 보낸 당사자라며 그에 대한 기사가 연일 온갖 매스컴에 넘쳐났지만 가슴이 떨려 그 뉴스를 지켜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나의 어머니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한없이 외로워만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슬퍼하고 있어서만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버지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외할머니와 동생들 생각도 해야 했습니다. 나와 함께 온 식구들이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계기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 몫인 듯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지로 전화로 저의 사명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뜻대로 저도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뜻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받들어 행한다면 어머니는 제 가슴에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어머니 인생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주변 사람들과 많은 국민의 위로는 제가 일어서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동족상잔의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도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워야겠다는 생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제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 다시 서는 것, 그것이 아버지를 위로하고 저의 슬픔을 위로하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지녔던 어머니를 잃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당시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요 채찍이었습니다.